안녕하십니까. 연상의 대표 방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456강은요. ESG, 환경사회 경영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하고 재무집회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뒤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는 얘기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재무정보를 다루는 것이고 공익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SG 보고서는 비재무정보가 주로고, 물론 재무정보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기업 발전과 인류 생존 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약간 과거를 관찰해가지고 현재 공익보호를 하는 것이 미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 안세청청을 먼저 여름 7월 28일째 내지에 이렇게 제가 보도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제가 지원서를이죠.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뽑아놨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보고. 이게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ESG가 하도가 되고, 또 이 요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많은 이제 이 병마, 재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되고 해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제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굴러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폭우가 오기도 하고 폭설이 오기도 하고 폭염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병마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ESG 경영을 기업들이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재 우리 회계법인들이 하고 있는 회계 감사하고 어떤 비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감사의 공식 목적은 기업과 여러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익 피해를 예방하고 그런 것이죠. 투자자 보호하고. 근데 ESG는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제 구매, 생산, 지출, 여러 가지 채용, 제조, 여러 전 공정에 걸쳐서 어떤 전 과정이 투명성 있게 보여야 되고, 거기에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지속가능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제품이, 또 이 회사의 시스템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식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외부 감사는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자금 제공자, 또 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어떤 것인데, 이것은 이제 외부감사법 같은 이런 수동적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ESG 경영 보고서는 주로 소비자, 외부 소비자, 구매자, 고객 및 사회단체, 정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얘기죠. 정보의 개념이 얘기해서 재무회계감사는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 정량적 재무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ESG는 이제 비재무 정보로서 경영 전반의 정성적 서술 내용이 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고서에 보면 숫자가 쭉 나야 되는 것보다는 워딩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포인트하고 워딩하고. 지향 시점이 이 재무정보의 회감서는 이제 외부 과거의 지향, 과거 3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공시일자로 하는데, 현재 공시일자의 과거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미래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ESG 보고서는 현재 기반한 기업에 대한 미래 지향의 어떤 방향성, 정책성, 환경사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주안점은 재무회계나 회계감사, 재무제표 관리, 이런 것이 이제 회계감사고, 그 ESG 보고서는 이제 그 원가의 과정을 다 추적하고 관리회계의 개념으로서 생산과 마케팅 전 공정에 걸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나오는 제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다 다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측정 대상은 주로 재무제표라는 실물자산, 계약된 부채, 또 자본금에 대한 물적 자원에 대한 유형자산 관리,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인데, ESG에서는 이제 장부 이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형자산이나 사회적 책임 비용, 또 실제 어떤 배분, ESG 책무,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통일된 기준이 재무집행감사는 이제 IFRS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 미국 회계 기준, 뭐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
ESG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아직 많이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WEF라고 세계 거래소 연맹 기준이 있고, GRI라고 지속가능 지표가 있고, TCFD라고 기후 지표가 있고, 지속가능 위원회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6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통일된 어떤 국제 기구나 국내에서도 정부 담당자가 어느 부서인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이 기준을 제정하는 여러분 보면 이제 이렇게 재무제표는 이제 한국회계기준원 KRS 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러나 ESG에서는 아직 기업 지배구조연구원 뭐 이런 데서 약간 본질적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있다. 모범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제표 감소의 그 본질적 주요 내용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기한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ESG에서는 이제 리더십과 거버넌스, 기업 위험 관리 운영의 성과, 이해관계자의 그 소통, 제품의 탄소 유해성, 온실가스, 탄소 배출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내용이 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이 활동에 대해서 외부 인증은 회계감사는 이제 외관법하고 공인회계사법에서 이제 제대로 회계법이나 고유 영역으로 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ESG 보고서는 아직 구체적 입법 이해가 없고 내부회계, 외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 입수의 계산을 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들 회계법인 위주로 가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립된 그런 보고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 주체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ESG는 앞으로 비례지향적으로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고 기업이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그래야 기업도 생존하고 사회를 더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